안녕하세요. 홍동호 입시톡 홍동호입니다. 2023학년도 수시 모집을 향한 수시 전략, 가천대학교 당구대 주청 캠퍼스, 명지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6개 대학의 물리수학 전공 계열입니다. 본 방송으로 2023학년도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 및 합격자 성적 추이를 확인하면 2023 수시 학생부 전형의 수시 합격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물리수학 전공 계열 모집단위입니다. 기계공학 또는 물리학, 수학, 항공, 우주, 조선, 해양, 로봇, 공학 등이 모집 단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IT 전공이나 사회법 전공 계열에서는요, 하단에 나와 있는 그 링크를 확인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본인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 23개 대학을 모두 방송 예정이니까요. 본인이 지원 계획하고 있는 모집 단위에 잘 맞춰서 본 방송들을 잘 활용해서 2023 수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23 전형 특징과 함께 3개년 입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다루는 내용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고요. 먼저 대학별 전형 방법에 대한 어떤 특징부터 살펴볼 텐데요. 가천대학교는 학생부 우수화 전형과 지역균형 두 개의 전형으로 나눠서 모집을 하고요. 당구대 주청 캠퍼스는 지역균형 선발, 명지대는 학교장 추천, 교과 면접 전형으로 분할해서 모집을 하고요. 아주대학교는 고교 추천, 인하대는 지역균형, 한양대 에리카는 지역균형 선발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천대 학생부 우수화 전형입니다.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요. 우수한 4개 학기, 전체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5개 학기 중에서 가장 성적이 뛰어난 4개 학기의 성적을 40%, 30%, 20%, 10%의 반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수, 영, 과 교과를 석차 등급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는요, 국어나 수학, 탐구에 대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을 해서 2개의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수학에 대한 선택 과목 지정은 없지만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분을 응시한 경우에 있어서는 1등급 상향 적용을 한다는 점,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요, 단계별 전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6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가서 최종적으로 교과 50과 면접 50을 적용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교과 반영 방법은 학생부 우수화 전형과 동일합니다. 우수한 4개 학기 40%, 30%, 20%, 10% 국수 영과 교과를 석차 등급으로 반영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 반영한다는 점 동일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당구대 주청 캠퍼스는요, 교과 100 전형을 선택하고 있고요. 앞서 가천대가 어떤 학기별 가중치를 적용한 것과 다르게 당구대 주청 캠퍼스에서는 교과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과학과 한국사 포함해서 20%의 석차 등급만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 반영은 없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는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을 두고 있죠. 국어,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영어, 그 다음에 탐구에서 과탐 한 과목 중에서 2개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교과 100 전형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기별,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국수, 영과 교과를 반영하고 있는 대신에 각 교과별로 상위 4과목만 반영된다는 거, 그 부분이 다르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서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의 2과목 성취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요,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교과로 그 5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 가서 교과 70%와 면접 30%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교과 반영 방법은 학교장 추천 전형과 동일하죠. 어떤 가중치도 두고 있지 않고 국수, 영과 교과별 상위 4과목만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성취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교과 100 전형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어떤 가중치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교과 반영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교과도 반영된다는 거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요. 탐구에서 과탐만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으로 해서 2개 합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고요. 인하대학교는 교과 100 전형으로 어떤 가중치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의 3과목 성취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요.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 지정을 두고 있죠. 국어,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 영어, 과탐 한 과목 중에서 2개 합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교과 100 전형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어떤 가중치도 두고 있지 않은데 반영되는 교과에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한국사까지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학과 탐구에서의 선택 과목 지정을 두고 있죠. 국어, 수학, 미적분과 기하 중 영어, 과탐 한 과목 중에서 2개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별 전형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지난 3개년에 대한 대학별 모집 단위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우사와 지역 균형을 해서 기계공학과 물리학과 이렇게 2개의 어떤 모집 단위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우사 전형에서는요. 2개 합 6등급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면접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면접에 대한 어떤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제 잠시 후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이 지역균형 전형에서는요 좀 독특하죠.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에서는요 지금의 모집하는 방식과 같이 그 교과와 면접을 통해서 이제 선발을 했었는데요. 2021학년도에는요 그 서류와 면접, 다시 말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했다는 거죠. 다시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우리 2023학년도에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학년도의 어떤 성적에 대해서는요 참고만 하시고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의 성적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은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의 성적인데요. 2022학년도는 지금 자료 업로드 중이니까 자료 업로드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모집 인원에서 보시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이제 유사하죠. 2019학년도에 18명, 2020학년도에 19명, 2021학년도에 18명에서 2023학년도에 17명으로 이제 한 명이 줄어든 그런 모집 인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역 균형 선발에서는 2019학년도에 12명, 2020학년도에 12명, 2021학년도에 11명에서 오히려 2023학년도에는 16명으로 증가했다. 5명이 증가했다라는 모집 인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시 결과적으로는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나 이제 지역 균형이나 좀 유사한 어떤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사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역 균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음에도 유사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나름대로 어떤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있어서의 어떤 면접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된 거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부 우사 전형에서 보시면은요, 2019학년도 대비해서 어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계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 2.2등급, 2020학년도 2.6등급에서 2021학년도 2.5등급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5등급, 2020학년도에 2.9등급에서 2021학년도에 3.2등급으로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에서는요, 2019학년도에 기계공학 전공이 2.3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5등급으로, 그 다음에 물리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2.5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3등급으로 하락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합에서는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는요, 기계공학 전공이 2020학년도에 12명 모집에 31명이 추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 중에서 약 47.1%
80%가 합격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었고요.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에 7명 모집에 12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7.6%, 2021학년도에는 7명 모집에 27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들의 41.5%가 합격을 하는 그러한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굉장히 적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면접을 통한 역전을 노리는 그러한 어떤 소신 상향 지원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가천대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단국대 죽전 캠퍼스입니다.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 2개합 6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죠. 특히 교과 반영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사까지 반영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요.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요, 2019년도에 비해서 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34명, 2020학년도에 26명, 2021학년도에 20명에서 올해 2023학년도에는 1명이 늘어난 21명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모집 인원이 줄어든 만큼의 어떤 성적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졌었는데, 그렇게 성적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성적에서 보시면 수학 교육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3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1.87등급, 2021학년도에 1.82등급으로 지속적인 어떤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그 오르락내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합 일원에서는요, 대체적으로 어떤 높은 편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상위 성적의 학생들의 어떤 하향 안정적인 그런 지원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2019학년도에 20명 모집에 57명이 취합을 해서요, 지원자들 중에서 49.4%가 합격을 했고요. 2020학년도에는요, 15명 모집에 24명이 취합을 해서 지원자 중에 37.3%, 2021학년도에는 10명 모집에 27명이 취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58.75%가 합격을 했습니다. 수학 교육과 같은 경우도요, 2019학년도에 5명 모집에 12명이 취합을 해서 지원자 중에 48.6%, 2020학년도에 5명 모집에 16명이 취합이 돼서 지원자들 중에 30.4%였고요. 2021학년도에는 5명 모집에 10명이 취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53.6%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과학교육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9명 모집에 25명이 취합을 해서 지원자 중에 59.7%, 2020학년도에 6명 모집에 11명이 취합을 해서 지원자 중에 34%, 2021학년도에 5명 모집에 18명이 취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67.6%가 합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는 어떤 경향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단국대 죽전 캠퍼스에서는 이제 상위 성적의 학생들이 하향 안정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지대학교인데요, 가천대처럼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으로 나누어서 이제 선발을 합니다. 전형 방식이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죠. 성적상으로 보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성적이 교과 면접 전형의 어떤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보다 조금 높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성적 상위 학생들의 어떤 면접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작용된 것으로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에서 보시면은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2019학년도에 16명, 2020학년도에 13명으로 줄어들었고요. 2021학년도에 15명으로 2명 늘었다가 올해는 18명으로 3명이 늘었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요, 2019학년도에 30명,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다 30명이 있었는데요, 2023학년도 올해는 20명으로 10명이 줄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어떤 성적에서 보시면은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요, 2019학년도 대비해서 소폭의 어떤 변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 2.42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28등급, 2021학년도에 2.15
1호 등급으로 지속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고요.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요, 2019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에 이제 하락했다가 2021학년도에 대폭적인 어떤 상승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추합에서 보시면은요, 그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합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합이 높지 않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소신 상향 지원의 어떤 경향,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 보시면은요, 수학과 같은 경우에 2019학년도에 3명 모집해서 9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서 57.1%가 합격을 했고요. 2020학년도에서는요, 2명 모집에 4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42.9%, 2021학년도에는 3명 모집에 7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41.7%라는 높은 추합률을 보였습니다.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서는요, 2019, 2020학년도에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2021학년도는 3명 모집에 11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77.8%가 합격을 하는 경우를 보였습니다. 기계공학과에서는요, 2019학년도에 10명 모집에 30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44%, 2020학년도에는 9명 모집에 27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78.4%, 2021학년도에도 9명 모집에 36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68.5%나 합격하는 그러한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요,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서는요, 2019학년도에 5명 모집에 6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 중에 50%를 2020학년도에 5명 모집에 9명이 추합을 해서 51.9%를 2021학년도에는 5명 모집에 9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34.1%의 합격을 보였다는 높은 추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명지대 지원 계획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에서 보시면요, 아주대학교에서는 2개 합 5등급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교과 반영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반영이 된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확인하시고요. 모집 인원에서 보시면은 2019학년도에 37명에서 2020학년도 30명, 2021학년도에 26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2023학년도에도 23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상에서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어떤 변동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계공학과가 2019학년도에 1.54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17등급으로 큰 하락을 보였고요. 2021학년도에 다시 1.78등급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1.96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04등급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2021학년도에는 1.97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물리학과는 2019학년도에 2.07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1.91등급으로 상승했다가 2021학년도에 2.09등급으로 다시 하락하는 그러한 성적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성적에서 보시면은 좀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은요. 그러니까 아주대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죠.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이제 수능 최저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런 점들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적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추합에서 보시면 2019학년도는 추합에 대한 공개 자료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2020학년도의 추합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요, 15명 모집에 4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자들 중에서 92.7%가 합격을 한 거예요. 2021학년도에는요, 14명 모집에 45명이 추합을 했는데요. 지원자들 중에 41.3%고요. 수학과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에 10명 모집에 34명이 추합을 해서요, 지원자 모두가 합격하는 그러한 사례가 나타났고요. 2021학년도에는 7명 모집에 18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58.2%가 합격을 했습니다.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에 5명 모집에 18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46%가 합격을 했고요. 2021학년도에는 5명 모집에 8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 중에 59.1%가 합격을 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그러한 추합률을 보였었다라고 하는 점,
점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 나름대로 감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2개 합 5등급의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에서 보시면 2019학년도에 74명에서 2020학년도에 80명, 2021학년도에 다시 71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50명으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기계공학과와 항공우주공학과 같은 경우는요, 2019학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축소되는 그러한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비추어 봤을 때 성적에 대한 어떤 영향은 그다지 없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평균 성적으로는요, 전반적으로 2021학년도에 대폭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도 조선해양공학과 같은 경우는요, 2019학년도에 2.91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72등급, 2021학년도에 2.71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상승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고요. 이런 경향과 다르게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요, 2019학년도에 1.67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1.72등급, 2021학년도에 2.61등급으로 대폭 하락한 그러한 경우가 됐습니다. 대부분 그 외의 모집단에서는 좀 널뛰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추합의 어떤 모집 단위에서 본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낮은 편입니다.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가 2021학년도에 31명 모집에 26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서 40%가 이제 합격을 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물리학과 같은 경우도 2021학년도에 9명 모집에 11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서 42.7%, 그 위에 상당히 좀 낮은데요. 이러한 이제 그 추합률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이 소신 지원의 어떤 경향,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영향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양대 에리카 전형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전형은 2개 합 6등급의 수능 최저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반영 교과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고요. 모집 인원에서 보시면 2019학년도에 35명, 2020학년도에 41명, 2021학년도에 45명에서 2023학년도에는 2021학년도 대비 1명이 줄어든 44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평균 성적으로는요, 2021학년도에 이제 대폭적인 어떤 하락세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 2020, 2021학년도에 대폭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른 어떤 성적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응용수학과입니다. 응용수학과는 2019학년도에 2.32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28등급, 2021학년도에 2.21등급으로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그러한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었다는 점, 그 외에 어떤 모집단에서는 지속적인 어떤 하락을 보여줬고요. 추합에서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높은 편입니다. 추합이.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18명 모집에 41명이 이제 추합을 해서요, 지원자들 중에 46.1%, 2020학년도에는 21명 모집에 54명이 이제 추합을 해서요, 지원자들 중에 63.8%, 2021학년도에는 24명 모집에 53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55.8%가 추합을 하는 높은 추합률을 보였고요. 응용수학과 같은 경우는요, 2020학년도에 6명 모집에 11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51.5%가 합격을 했고요. 2021학년도에는 6명 모집에 6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54.5%가 합격하는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응용물리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6명 모집에 12명이 추합이 돼서 지원자들 중에 48.6%가 합격을 했고요. 2020학년도에는 7명 모집에 9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44.8%, 2021학년도에는 6명 모집에 8명이 추합을 해서 37.8%의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추합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성적 상위 학생들의 어떤 하향 안정 지원적인
추세, 그런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023년도 전형교육안 대학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시 지원 전에 반드시 확정된 수시 전형 요강을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 및 지원 전략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두시면 최신 업로드 소식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시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은 댓글, 카카오톡, 홍동호 입시톡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 이제 앞에서 우리는 그 각 대학별로 2023학년도의 전형 특징, 그 다음에 2019학년도, 2020, 2021학년도의 어떤 입시 결과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결과와 전형 특징을 통해서 그러면 향후 내가 이번 1학기의 어떤 학생부 전략, 그 다음에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또 조건이 있죠. 이러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어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와 관련된 겁니다. 교과 반영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교과 100이었죠. 네, 교과가 100인데 이제 가천대 지역균형하고 명지대 교과 면접에서는요, 교과와 면접, 즉 면접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면접이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제 상위 성적의 학생들의 어떤 면접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그 하위 학생들의 면접을 통한 어떤 역전 뒤집기, 막판 뒤집기, 뭐 이런 부분들의 영향에 의해서 사실상 면접이 없는 점보다는 좀 더 성적이 낮았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 반영 방식에 있어서는 가천대 학생부 전형이나 명지대 학교전 추천 전형, 그 다음에 인하대에서는 국수영과를 반영하죠. 단국대 죽전 캠퍼스에서는 국수영과 한국사까지를 반영한다는 거, 아주대는 국수영과에서 사회까지를 반영한다는 거, 한양대 에리카는 국수영사과 한국사까지 반영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 차이를 확인하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에서 어디가 유리한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 방송에서 살펴봤던 대학들이 있었는데요. 국민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숭실대,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기계 쪽과 관련된 어떤 모집 단위가 없었기 때문에 성신여대는 없었는데요. 이러한 대학들은 모두 국수영과 교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어떤 대학들의 이제 성적은요, 사실상 2021학년도의 성적입니다. 따라서 가천대학교 지역 균형 전형에서의 어떤 결과들은 학종 전형이기 때문에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대부분 위에 나와 있는 모집 단위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보셨던 국민대나 서울과기대, 세종대, 숭실대만큼이나 또한 요번에 말씀드린 대학들의 성적이 유사하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경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한 2.6 등급 전후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소신 지원,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모집 단위들이 상당히 이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여기 말씀드린 이제 이 성적들은 사실상 이제 평균이죠. 평균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최저로 흔히 말해서 이제 문 닫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평균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학교들마다 모집 단위들의 어떤 결과를 보면 첫 번째로 대학별로 동일하지가 않고 대학 내에 있는 모집 단위마다 그러한 평균과 최저 성적 간의 어떤 격차가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곳이 있다는 거죠. 또 해마다 그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작년에 없었으니까, 작년에 격차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올해 나도 한 요 정도 성적으로 가야지, 그러면 뭐 대부분의 또 학생들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성적이 또 올라가게 되고 평균에 근접한 성적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그러한 생각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소신
또는 안정적인 어떤 지원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성적이 부족한데 혹시 이제 수능이라든가 또는 교과 면접, 즉 면접을 치르게 되는 어떤 가천대 지역균형이나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에서 한번 노려보겠다, 막판 뒤집기를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들이 나오겠죠. 예, 그런 부분들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성적에서 보시면은요, 이게 대부분 이제 3학년 1학기 때 가서 2학년 때까지의 성적이 약간 부족하니까 3학년 1학기 때에 가서 내가 최대한 놀려서 한번 이 모집 단위에 한번 지원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는 학생들도 또한 있을 텐데요. 근데 이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요, 여기 교과 성적을 산출할 때 단순한 어떤 성적에 대한 합산이 아니고 이게 이수 단위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수 단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업을 듣는 일주일에 뭐 몇 시간을 듣냐, 바로 이런 것들에 이제 해당되는데요. 3학년 1학기 때 그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이수 단위는 약 12단위에서 15단위, 물론 이제 학교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 12단위에서 15단위밖에는 산출이 안 돼요. 왜 이것이 이제 중요하냐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과 성적을 산출할 때 전체 이수 단위는 약 한 95단위 정도가 됩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있고요. 95단위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2학년 때까지 이미 80단위 이상이 다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3학년 때 가서 12단위에서 15단위 밖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석차 등급을 산출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까지 3등급이어서 내가 이것을 좀 더 노력해서 3학년 1학기 때 노력해서 2등급으로 다 올린다, 그러면 2.5등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12단위와 15단위에 해당되는, 즉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3단위짜리 과목을 3등급에서 2등급을 끌어올리게 되면, 1등급을 끌어올리게 되면 약 0.03등급이 상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말까지 3등급이었는데 3학년 1학기 때 12단위에서 15단위를 모두 한 등급씩 끌어올렸다 라고 한다면 0.12등급에서 0.15등급 밖에는 상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2.5등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2.88등급이나 2.85등급으로 여러분들이 성적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결과가. 그런 부분 속에서 3학년 1학기 때 내가 성적을 열심히 올려서 최대한 높여가지고 내가 좀 더 높은 대학에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상 적절치 않은 전략이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고1이나 지금 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고1이나 고2 같은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뭐 1학년, 2학년 때 약간 내신을 만졌으니까 3학년 때 내가 극복해야지,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지금 마지막 성적을 유지하거나 또는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여러분들의 중요성이 아니라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중요성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만큼 가장 좋은 어떤 그 전략은 없죠.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유지하거나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성적 향상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학생부 종합, 즉 학생부 교과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전체 6개의 어떤 지원에서 뭐 한 두세 개 정도는 또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상위 학과나 또는 상위 학교들 그러한 이제 지원에서 상당히 유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으니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을 높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학생부 전략, 이번 학기 학생부 전략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요, 이게 자연 계열 어떤 모집 단위인 것만큼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구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국어, 수학, 즉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수학에서와 탐구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죠. 그래서 국어,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 그 다음에 영어, 과탐, 이 네 가지 영역, 탐구 영역은 하나죠. 과탐,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두 개의 합을 요구하는 그러한 대학들입니다. 뭐 인하대라든가 당구대 축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해당되고요.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봤던 숭실대와 서울과기대, 세종대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즉
탐구에서만 선택 과목의 과탐이라는 지정이 있죠. 아주대학교에 해당됩니다. 지난 우리가 방송에서 봤던 국민대가 해당되죠. 그 다음에 아무런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었던 그러한 모집 단위들은요, 바로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그리고 가천대 지역균형이나 명지대 학교장 추천,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큰 고민은 안 되죠. 이런 부분 속에서 지난 방송에서 봤던 서울과기대나 세종대는 뭐 7등급, 두 개 합 7등급 이내지만 그 오늘 방송에서 봤던 단국대 죽전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지난 방송에서의 국민대,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바로 6등급 이내를, 그 다음에 인하대, 오늘 방송에서 인하대와 아주대,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숭실대 같은 경우는 두 개 합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이러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어떤 조건에서 나는 어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전략을 두고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뭐 인하대, 숭실대, 아주대를 놓고 본다면 사실상 한 개 영역은 2등급, 한 개 영역은 3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뭐 한 개 등급을 잘해서 1등급과 4등급을 해도 5등급이 되니까 그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일단 한 개 영역은 2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자연계열인 만큼 내가 자신 있는 과학탐에서 한번 등급을 마련해 봐야지 라고 하더라도, 2등급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에서 3등급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한 개 영역 이상에서는 3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지난 그 등급별 어떤 원점수 커트라인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등급별 원점수 커트라인입니다. 2022학년도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입니다. 2019학년도에는 1등급이 84, 2등급이 78, 3등급이 70점이었고요.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91, 2등급이 85, 3등급이 77점이었습니다. 즉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가 엄청 쉬웠다, 2019학년도가 엄청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21학년도는 1등급이 88, 2등급이 82, 3등급이 74점이었어요. 즉 2020학년도보다는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점수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 속에서 만약에 내가 국어에서 2등급 정도를 노려보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제 85점, 원점수 85점은 나와야 안정적으로 2등급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쉬울 때나 어려울 때를 고려했을 때. 자, 그리고 만약에 3등급 정도를 고려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75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점수를 꾸준하게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이러한 내가 받는 꾸준한 점수 이외에 어떤 등급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2등급은 85점 이상을, 3등급 목표로 한다면 75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수학에서는 수학 가형이었습니다. 2019학년도에 1등급은 92, 2등급 88, 3등급 81점이었고요. 2020학년도에 1등급이 92, 2등급이 85, 3등급이 80점. 2021학년도에 1등급이 92, 2등급이 84, 3등급이 77점이었습니다. 1등급에서의 원점수 쿼터에는 변동이 없죠. 그런데 2등급과 3등급, 참 이 2등급과 3등급에서의 점수가, 원점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2등급과 3등급 때 학생들의 어떤 난이도에 대한 체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속에서 만약에 내가 수학에서 2등급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원점수 85점 이상은 나와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3등급을 노려본다 하더라도 원점수 80점 이상은 받아야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난 결과로서 보여지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이제 절대평가죠. 따라서 절대평가인 만큼 내가 안정적인 성적만 확보하면 수능 최저학력 등급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등급이 5.3%였어요. 응시자 중에 5.3%가 1등급이었고요. 응시자 중에 14.34%가 2등급, 18.51%가 3등급이었습니다. 1등급을 제외하고 2등급과 3등급은 사실상 어떤 등급별 구분에 해당되는 응시자 비율보다는 월등히 높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고요.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7.43%, 2등급이 16.25%, 3등급이 21.88%였고요.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무려 12.66%, 2등급이 16.48%, 3등급이 19.74%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영어에서의 1등급별 안정적인 어떤
성적 또는 안정적인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영어에 대한 어떤 만약에 석차 등급, 수능 최저학력 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영어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러한 조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한 이러한 이제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능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3월달 모의고사도 받고 4월달 모의고사도 받고 이제 6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7월 모의고사도 치를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지, 물론 이제 그 출제 범위나 이런 것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겠지만 최소한 6월 모의고사가 이제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이런 4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점수가 어느 정도가 형성되고 있는지, 따라서 나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목표를 둬야 될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그 가능한 점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목표를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23 수시 선고하는 학생부 전략, 그리고 선고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전략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나머지 이제 서울 수도권의 주요 23개 대학에 대해서 지속적인 방송을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2023 수시에서 여러분들의 학생부 전형에서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